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환자 유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등록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 핵심 사항은 1억 원의 자본금을 갖고 있느냐 였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인 경우는 1억 원에 대한 잔고 증명을 제출해야 되고, 법인 사업자인 경우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의 1억 원 이상이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뢰인이 연락이 와서 상담자가 저 외국인 환자 유치업 하려고 그러는데요. 또 어떤 분은 해외 환자 에이전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외국인 환자 유치업이요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죠. 그러면 1억 원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2025년 제가 2월 오늘이 16일인데 현재 우문이다 라고 할 정도로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1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을 함에 있어서 가장 난제로 새롭게 등장한 것이 임대차 계약, 사무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 과연 이와 같이 1억 원이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사무실 문제가 왜 어려워졌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사이에는 이제 사무실이다 그러면 이제 오피스 건물이라든가 또는 지식산업센터라든가 또는 이 상가 건물의 근린생활시설을 사무실로 정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주시는 분이 90%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17만의 외국인 환자, 이제 그 이상으로 이제 급성장하고 있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에 대해서 젊은이들 사이에 또는 소자본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 사이에 외국인 환자 유치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각광을 받다 보니까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소호 사무실이라든가 공유 오피스텔이라든가 비거주 오피스텔로 사무실을 정하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 마스터즈 타워 1903호인데 만약에 여기를 임대를 했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상에 마스터즈 타워라는 건물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1903호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존재하고 있는 사무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호 사무실이라든가 공유 오피스텔이든가 비거주 오피스텔의 경우는 가정해서 1903호인 제가 이것을 임대를 건물주로부터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1903호를 쪼개는 거예요. 10개구, 20개구 아주 눈꽃 많은 사무실로 쪼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임대를 하는데, 계약서 상에는 1903호에 1호, 1903호에 2호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 상에는 명시를 할 수 있겠지만 건축물 대장상에는 그 호수가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호 사무실이라든가 비거주 사무실이라든가 또 공유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서 이 쪼개진 작은 사무실이 건축물 대장상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항은 뭐냐? 이제 오늘이 2025년 6월 16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계약을 했다. 그러면 6개월 계약이다. 그러면은 이제 2026년 1월, 또 1년 계약이다. 그럼 2026년 6월까지 계약이 되겠죠? 그런데 정작 저는 이제 전대 계약이 되는 거예요. 오피스텔 이런 데는 이제 쪼개진 사무실을 했을 때는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건물주와 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에서 임대차 계약인데 비해서 우리는
임대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또 임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대차 계약인 거죠. 그래서 전대차 계약에는 2026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럴 때 전대차 계약을 낼 때는 전대차 계약만 갖고는 성립이 될 수가 없고, 건물주와 임대한 임대차 계약서와 전대차 계약서를 동시에 하고 건물주가 이것을 전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도장을 찍어서 줘야지 성립이 되는데, 이때 임대차 계약은 가정에서 2022년에서 2022년 6월서부터 2024년 6월까지 되어 있다. 그러면 결국은 2025년 6월 현 시점은 임대가 안 된, 그 임대차 계약서상으로는 임대가 안 된 기간에 전대를 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여기에 임대해 갖고 있으면서 해마다 갱신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무실에 계속 유지하고 있겠다 했을 때는 그 임대차 계약서가 기간 만료가 됐다 하더라도 관례적으로 연장을 한 것을 인정을 하지만, 이와 같이 전대를 했고 전대차 계약자가 임대차 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은 이거는 인정받을 수 없는 문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서라도 이제 건물주와 우리가 전대인이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연장해서 발급을 받으면 되는데, 사실 대부분 연장을 하거나 이런 변화가 발생됐을 때는 임대료가 상승될 수 있는 요인을 이제 스스로 만드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오피스텔이라든가 소 오피스텔 또는 공유 오피스텔, 비거주 오피스텔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서는 공연히 임대한 건물주를 건드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계약서 변경된 것을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전대를 하신 이 전차인 입장에서는 벌써 계약했고 돈 냈고 이러니까 훨씬 불리한 입장이라서 이제 그 전대하신 그 오피스텔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이제 주장은 하지만 협조를 못 받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와 같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에 대한 영상을 찍게 된 배경은, 혹시라도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하시고자 한다면 1억 원의 자본금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 오피스텔, 공유 오피스텔, 또 비거주 오피스텔, 이런 오피스텔을 임대함에 있어서 내가 임대하고자 하는 공간이 건축물 대장상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임대차 계약을 기간과 전대차 기간의 기간과 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대인의 임대차 계약서의 기간이 일치되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 그것을 전대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진행하실 것을 강추합니다. 이미 계약했고 계약금 내고 모든 보증금 다 낸 다음에는 내가 의리되는 거죠. 분류하기 때문에 그 임대차 계약서와 전대차 계약서가 분리일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혹시라도 이렇게 오피스텔 문제가 어려울 경우에는 차라리 본인의 집 사무실에서 집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등록해도 지장이 없다는 점을 아시고 섣불리 전대차 계약을 맺지 마시라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을 원하시는 분 연락 주시면 이렇게 최고의 전문가, 제가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수많은 케이스를 실제적으로 경험했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난제를 의뢰인과 함께 그 오피스텔 사업을 하는 사람과 싸움을 해가면서 해결을 했다는 점, 이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 여러분 영상을 찍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